강 씨의 30대 딸은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던 참 착한 딸이었습니다. 그러던 딸이 대학 시절 만난 남성과 10여 년 전 결혼을 했고 이들은 곧 아이까지 가졌습니다. 이제 곧 할머니가 될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던 강 씨.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딸의 출산날, 강 씨는 그날이 평생의 지옥으로 남았습니다. 소녀를 출산하러 간 딸이 출산 도중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이 오면서 지적 장애가 생겼기 때문인데요. 더 큰 충격은 믿었던 사위마저 딸의 출산 사고 이후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. 결혼 후 갑자기 5살이 되어 돌아온 30대 딸과 그런 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위. 강 씨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, 오늘 사연 우리 사건 반장 가족분께서 또 직접 제보를 해주신 사연인데 저희가 보통 이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작가님들이 원고를 이렇게 약간의 기본 원고를 써서 주세요. 제가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별별 상담소 원고를 봤는데 제가 진짜 이 원고를 읽으면서 약간 코끝이 찡했던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 제작진도 사전 취재를 하면서 막 함께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이건 약간 좀 뭐랄까요? 이 하나의 그냥 약간 진짜 소설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한번 좀 같이 좀 이 공감을 좀 하시면서 좀 이 사연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기자 좀 내용 시작해 보죠. 네, 일단 이 강 씨 딸은요,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부러지고 똑똑했습니다.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갔고요. 이 사위랑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. 공부 같이 하다가 만났다고 하는데 이 딸이 사위 공부 가르쳐주면서 만났다고 합니다. 둘이 그렇게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 강 씨의 말로는 당시에 이 사위가 찾아와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. 이 둘 다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벌이도 좋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이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리고 몇 년 후에 기다리던 아이가 생긴 겁니다. 자,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겁니다. 원하던 아이가 생겼으니까. 그런데 그 결말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. 당일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뭐 큰아들도 임신했다 그러고 30분 후에 이제 딸이 또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막 가장 행복한 날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출산을 하던 날 문제가 좀 일어납니다. 제왕절개로 이제 출산을 하는 상황에서 가다출혈이 발생했고요. 그리고 또 호흡 같은 것 때문에 뇌정지가 온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적 장애인이 돼버리면서 이 비극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. 5살짜리 지능이 됐습니다. 30대 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마나 기다렸던 손주인데 건강하던 딸이 출산을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그 친정 어머님의 심정 말할 것도 없죠. 자, 그런데 이 사고가 벌어지고 7년이 지났는데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이 친정 어머님 제보자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지금 따님은 어떤 상태세요? 지금 그냥 제가 돌보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TV 채널을 바꿀 줄은 몰라도 켜고 그거는 알아요. 어떤 게 나도 계속 그것만 보고 있고 그냥 색칠 공부 정도 하고 있고 색칠 공부 같은 거 집에서는 시간 되면 12시 되면은 밥 먹어야 되는 줄 알고 6시 되면은 밥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밥 주세요. 어린아이가 된 거네요. 지능이 5년 10개월 나왔더라고요, 병원에서. 그렇게 뇌 손상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에서 그 내 사진 찍어놓은 그거를 저 겁이 나서 안 봤어요. 눈에 항상 그게 내 눈앞에 아른거릴 것 같아서 안 봤어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친정 어머님, 그러니까 강 씨가 그 딸을 돌보고 있는 겁니까? 자, 그렇다면 사위는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? 그렇습니다.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요. 출산 당시에 이제 강 씨 딸은 이제 큰 병을 얻어가지고 뭐 아팠지만 딸은 무사히 손주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. 그리고
강씨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니까 회사를 그만뒀어요. 그런데 남편은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 그 강씨 딸을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, 남편이. 그래서 강씨의 딸을 강씨가 친정으로 데려온 겁니다. 케어하러 데려왔었고, 그 손주는 이제 시가에서 데려갔던 거예요.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이제 그 딸을 데리고 시가에 가서 그 손주를 봤겠죠. 봤는데 사실은 딸이 심해지니까 대소변을 잘 못 가리기도 하고 애를 봐도 잘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집에서는 아무래도 그 찾아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.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찾아오지 마라.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. 자기 딸을, 자기 손자를 자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런 아픈 상황이 된 겁니다. 자, 며느리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진짜 이 자기 자식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5살짜리 이 지능을 가지고 온 며느리. 시부모도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야, 너 이제 집에 오지 마라. 했다는 겁니다. 이런 말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, 승 의원님. 예? 지금 아까 나 밥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면 자기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감정은 있는 것이고 이 강 씨의 딸 역시 내가 출생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듯해요. 그래서 딸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제 집에는 갈 수 없고 이 딸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해요. 유치원을 가면 그 바깥에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. 멀리서 아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 우리 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감정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행동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바라보는 것뿐이었다라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시댁에서는 이걸 알고 강 씨가 찾아오는 걸 말렸다라고 하네요. 왜 자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느냐, 왜 자꾸 보러 오느냐, 내가 잘 키우니까 보러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 따님이 지능은 5살짜리가 됐지만 모성애는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 딸이라는 건 안 돼요. 아신대요.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에 있는 먼 발치에서 자기 딸을 보면서 내 딸이구나라는 거는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그래서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신답니다.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. 예. 이 기자, 좀 그래요. 네, 근데 그러던 중에 이 강 씨가요 정말 크게 상처받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. 말씀드리기 전에 댓글에서 계속 의료 소송 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요. 예, 지금 예. 진행 중이고 1심 결과까지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.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. 그런데 이 크게 상처를 받은 이 날이 바로 이 1심 패소 이 재판 결과 있었던 날이었습니다. 이 강 씨는 그날 결과 전해 듣고 너무 속상해서요. 혼자 밖에 나와서 울면서 하염없이 걸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러던 중에 사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지금 친정으로 좀 찾아가도 되겠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 전화 받고 강 씨는요. 패소한 게 너무 슬퍼서 같이 슬픔을 나누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찾아온 걸 보니까 이 사돈 부부가 시누이랑 같이 왔는데 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강 씨 말에 따르면요. 이 시누이가요. 눈을 부릅뜨고 왜 당신은 법정에 안 갔냐? 왜 자기 동생만 힘들게 이 법정을 왔다 갔다 해야 하냐?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. 참고로 이 시누이는요. 법정은 물론이고 한 번도 이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그러더니 이 집에서는 이혼을 요구를 하면서 우리 애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? 이혼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말을 듣고 강 씨가 기가 막혀서 그럼 우리 딸은 죽어야 하냐고 왜 하필 오늘 패소한 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람을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여기에 대고 이 시누이가요. 아픈 날 한꺼번에 아프라고 그러는 거다.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참 진짠지 참. 그러니까 저희도 이 처음에 이 사연을 듣고 그래 이 강 씨 측 사돈 입장도 이해는 된다라고 좀 솔직히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. 뭐가 됐든 그 사위도 뭐가 됐든 사위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픈 날 한꺼번에 아프라고 이러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. 자, 만약에 이 강 씨 측 사돈분들께서 이 얘기가
이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. 저희가 반론의 기회를 드릴게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사위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자, 사위도 문제인데요. 사위가 어느 날 이 장모인 강 씨한테 와가지고 후견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그래서 후견인을 하니까 그 아내에 대한 후견인이 장모가 되죠. 엄마가 되죠. 되니까 그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 강 씨 입장에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이 소송 자체가 취하가 된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사위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혼해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해요. 특히 장애수당 같은 거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못 받으니까 이혼이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모인 강 씨 입장에서는 이혼 얘기할 바에는 사위한테 찾아오지 말고 딸 보고 싶을 때나 오라고 했고요.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이후 사위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대학 때부터 만났던 사람입니다. 대기업에 취직을 했던 딸.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했고 정말 꿈에 그리던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았어요. 자, 그런데 그 아이를 낳다가 5살짜리 지능이 됐습니다. 뭐가 됐든 그 지능 지수는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 사람인지라 느끼고는 있을 거란 말이죠. 제가 참 이 사건 보면서 아까 뭐 앵커가 왜 울컥했다라는 그 말이 좀 제 마음에도 와닿는데요. 사실 정말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정말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출생을 했고 그 출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부인이 이런 어떤 엄청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보면 부인을 보담는 게 저는 보담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뭐 이 입장에서 도대체 이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듣고 싶은데 이 지금 그 사고가 났는 강 씨의 딸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. 강 씨의 딸이 문자를 보낸대요.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에 오빠 잘 자라고 문자를 한답니다. 오빠 잘 자라고 하면 기억 다들 아시죠? 1이라는 번호가 지워지면 확인하는 거고 1이라는 번호가 지워지지 않으면 이제 확인하지 않는 건데 그게 지워지지 않고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오빠 뭐 그 다음날도 자기 잘 때 오빠 잘 자라는 그 문자를 계속 보냈다라고 합니다.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이게 잊혀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. 어머니도 이제 그만 문자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. 이때 그 강 씨가 딸에게 물어봤대요. 너 이혼할래? 라고 물어보면 10번을 물어도 10번 다 나 이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아까 앵커가 주신 말씀대로 이 강 씨의 딸에는 여전히 나의 딸과 나의 남편은 그대로 마음에 묻혀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. 예. 오빠 잘 자라고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위에게 이 딸이 오빠 잘 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역시 사위는 답이 없었고 보다 못한 어머니, 이 친정 어머니가 야, 이 녀석아 이제 그만 문자 보내라고 했더니 이제는 문자 보내는 걸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. 자, 그런데 딸에게 야, 이제 너 이혼할래? 할래? 하는데 따님은 이혼은 안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팀장님, 뭐랄까 뭐 마음이 식은 것까지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자, 하지만 그렇다면 뭐가 됐든 자기의 뭐가 됐든 아직은 지금 법적인 배우자고 그렇죠. 경제적인 지원 혹은 뭐 의료 지원, 의료비 지원 그건 하고 있습니까? 그게 좀 안 됐습니다. 지금 저 말을 들으면서 지금 그 승 의원님 한 대로 가슴이 먹먹한데요. 실제로 남편이 보험료라든가 핸드폰비를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미납됐다고 통보가 와서 강 씨가 뭐 병원비라든가 보험료, 핸드폰비를 대납하고 있는 거예요. 대납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강 씨 부부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조그맣게 짓고 있어요. 그리고 연금으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딸을 케어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재활비라는 게 한 40분이면 한 4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크다 보니까는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복지관에 소개받아가지고 복지관에서 언어 치료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저는 아까 그 승 의원님이라든지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제 가슴이 지금 솔직히 저는 강한 남자인데 지금 울고 있습니다. 가슴이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
자, 출산하다 영구 장애를 얻은 딸, 이 사위는 이혼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로 잡아봤고요. 이 제보자 강 씨가 이걸 제보해야 할지 말지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당연하죠. 자, 그런데 저희 사건반장팀에 이 제보 메일을 보냈던 그 날이 바로 손녀의 생일. 그러니까 딸이 그 사고가 난 지 딱 7년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제보자인 이 강 씨가 이 딸의 성년 후견인이라는데 고민은 그겁니다.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걸 이혼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되는지 말이죠. 뭐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 재산 문제는 이제 후견인이 이제 뭐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지금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딸이. 근데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. 이혼 부분은 누가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비록 뭐 5살, 6살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혼하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싫다고 하는 이상 장모, 엄마가 네 이혼해라 시키는 거는 뭐 법적으로도 저는 쉽지 않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. 마찬가지입니다. 결혼하고 살다가 한 명이 지금 큰 병이 난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고 이혼이 되겠습니까? 법에도 그런 건 없는 거고 뭐 협의 이혼을 하기에는 협의 이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. 본인 한다면 모르겠지만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딸도 있어요. 그 남 사위 입장에서는. 근데 그렇게 이혼을 요구한다. 글쎄 저는 이혼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. 또 법적으로도 이혼이 되겠나는 의문점이 좀 많이 듭니다.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.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아이가 성년이 되잖아요. 성년이 됐을 때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겁니다.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출생할 때 그런 사정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어른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때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 엄마를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를 조금 더 잘 보담고 아이가 컸을 때 그 아이에게 좀 떳떳할 수 있는 남편이 되었으면 어떨까.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함께 있어야지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곁을 떠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. 예. 자, 팀장님.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데 뭐 이 남자 쪽이 너무 진짜 무자비하다. 뭐 이렇게도 또 딱 잘라서 말하기가 참 되게 어려운 경우잖아요. 자,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. 정말 그 의료 소송에서 패소한 날 집에 가가지고 그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남자 쪽에 별로 이제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응원하는 건 아니고 부부가 이제 평생 해로 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아내가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남자가 힘들다 하더라도 안고 가야 돼요. 여성 쪽에서 그 친정 부모가 이혼을 원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숙명에 안고 가야 되지 이거를 이혼을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. 자, 이 기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진짜 이 내용이 너무 좀 가슴 아파서 평소 같으면 뭐 되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게 반응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 진지하게 같이 말씀을 너무 주세요.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경동님은 남편분 결혼식에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돼도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죠. 그때 아니요 했나요? 라고 물어보셨고요. 정수진님, 저 남자도 발 뻗고 잘 수 있을까? 레리꼬님, 눈물이 하염없이 납니다.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. 라고 하셨고, 김집사TV님은 패소하니까 보상금 못 받아서 화난 거 아닌가요?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.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강 씨, 제보자 강 씨의 사돈 측, 그러니까 이 남편 측 집에서도 만약에 저건 너무 일방적인 얘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한테 꼭 말씀을 주세요.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